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이제 라인 파티클을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라인을, 이 패스를 따라가면서, 움직이는 파티클이 있죠. 자, 이 파티클의 모양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컴포지션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얘는 라인 파티클이라고 해줄게요. 예, 똑같이 4초짜리로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백그라운드를 먼저 좀 만들어 줄게요. 백그라운드. 자, 그래서 솔리드 레이어를 이용을 하겠습니다. 솔리드 레이어를 자, 이용을 하셔가지고요. 여기다가 BG, 이름은 BG라고 해주고요. 자, 백그라운드 솔리드 레이어 하나 만들어 주시고, 자, 여기다가 포칼라 그레디언트 효과를 적용을 해서 그라데이션 배경을 좀 만들어 줄 거예요. 그래서 어둡게 만들어 줘야겠죠? 예, 그러니까 어두운 밤하늘 같은 느낌으로 여러분들이 수정을 좀 해주십시오. 네, 4개의 컬러를 선택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살짝 그라데이션 지게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라데이션 배경을 만들어 주시고요. 이 라인을 따라, 그러니까 패스를 따라서 움직이는 파티클을 만들어 줄 거니까 패스가 필요하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희가 초반에 패스 애니메이션이라는 거 있었잖아요. 그래서 패스를 따라서 움직이는 파티클을 만들기 위해서 그 파티클이 따라서 움직일 패스를 먼저 만들어 주겠습니다. 패스. 자, 그러면 이 백그라운드에다 만들어 줄게요. 백그라운드 선택을 하시고 펜툴 이용을 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얘를 여러분들이 뭐 원하시는 형태로 만드시면 돼요. 그런데 부드러운 곡선이 되게 만들어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부드러운 곡선이 되게. 그래서 자, 지금 이렇게 제가 만들고 있죠. 자, 이런 식으로 부드러운 곡선이 되게 이렇게 만들어 주세요. 자, 곡선을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수정을 해서 이 라인의 형태를 자, 이렇게 부드럽게 만들어 주셔야지 파티클의 형태가 이쁘게 만들어집니다. 패스를 일단 여러분들이 하나 만들고요. 그 다음에 수정하는 방식으로 조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 왼쪽에서 들어와서 한 바퀴 돌고 오른쪽으로 이렇게 휘어져 나가는 자, 이런 패스를 저는 그려줬어요. 여러분들도 파티클이 움직일 패스를 하나 이렇게 그려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패스를 따라서 움직일 자, 파티클을 만들어야겠죠. 그러면 파티클을 적용을 하려면 매개체가 되는 솔리드 레이어가 하나 필요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솔리드 레이어 선택을 하시고요. 파티클 1번이라고 써주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적용했던 CC 파티클 월드 파티클 시스템즈를 적용을 해 주십시오. 자, CC 파티클 시스템즈를 적용을 해 주시면 자,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자, 이렇게 될 텐데 자, 일단은 지금 이제 양이 너무 많으니까 자, 양을 좀 조절을 해 주겠습니다. 좀 조절을 해 주고요. 자, 일단 요 정도로 조정을 해놓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 컬러도 좀 바꿔줄게요. 자, 일단 이렇게 만들어 놓고 패스를 따라서 움직이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 패스를 이용을 해야 되잖아요. 패스를 이용을 해야 되니까
자, 여러분들이 이 마스크 패스 값을 복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파티클의 포지션에다가 붙여넣기를 해줄 거예요. 그러면 이 마스크 패스 값을 컨트롤 C 해서 복사를 하시고요. 복사를 하시고, 자, 그 다음에 파티클에 보시면 프로듀서 값이 있죠. 프로듀서. 자, 이 프로듀서 값에다가 자, 붙여넣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자, 이거를 레이어 창에서 자, 여기 CC 파티클 시스템즈를 여시면 프로듀서의 포지션이 있죠. 포지션. 그렇죠? 자, 이 포지션 값에다가 이제 저희가 붙여넣기를 해주면 되는 거예요. 붙여넣기를. 그러면 붙여넣기를 하기 위해서 일단 인디케이터를 자 0에다 놓으시고요. 0에다 놓으시고 자 포지션 값 선택을 한 다음에 컨트롤 V 자 V 하시면은 이렇게 키프레임이 이제 적용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램프를 해보면 이렇게 움직이죠. 그렇죠? 이제는 파티클의 움직임이 패스를 따라서 이런 식으로 이제 움직이게 됩니다. 그렇죠? 네. 자, 그런데 지금은 2초간만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이 키프레임의 간격을 조절을 해서 더 길게 움직이게 해줄 수가 있겠죠. 자, 그러려면 Alt 키를 누른 상태에서 마지막 키프레임을 선택을 하시고 4초까지 쭉 당겨주시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얘가 이제 길게 4초 동안 이제 애니메이션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렇죠? 일단은 지금 패스를 따라서 움직이기까지는 성공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마스크 패스를 만들어서 마스크 패스를 자 복사하셔가지고 프로듀서의 이제 포지션 값에다가 이제 붙여넣기를 하시면 패스를 따라서 파티클을 움직이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파티클의 모양을 좀 바꿔줘야겠죠? 그래서 이제 파티클의 모양을 좀 바꾸는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게 가늘게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죠? 보시면 이렇게 가는 형태로 움직이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저희도 그렇게 좀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키프레임에 이지값을 적용을 해주고요. 여러분들 F9을 적용을 해서 곡선을 만들어 주시고요. 그러면 곡선의 모양을 자, 여러분들 적당히 좀 움직여서 자, 텐션감이 있게 이렇게 좀 수정을 해 주십시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파티클의 모양을 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이제 설명드린 것처럼 이 크게 보면 4가지 옵션 값을 적용을 해서 이제 조절을 해주게 되는데요. 지금은 가늘게 라인의 형태로 이제 움직여 줄 거니까 자, 롱저비티랑 버스레이트를 좀 줄였습니다. 좀 줄였고요. 그리고 프로듀서 값을 좀 줄여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파티클의 모양은 라인이 아니고요. 페이드 스피어로 바꿔주세요. 페이드 스피어. 자, 페이드 스피어로 바뀌면 이런 식으로 이제 바뀝니다. 페이드 스피어로 바꿔주시고요. 파티클 타입은 페이드 스피어로 이제 바꿔주시고
자, 여러분들이 벨로시티 값을 이렇게 이제 낮춰주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뒤에 이 꼬리 부분에 두께가 자, 작아지죠.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그래비티를 이제 0으로 해주면 얘가 이제 밑으로 떨어지지가 않겠죠. 그렇죠? 꼬리 부분이 이렇게 밑으로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지나간 경로를 쫓아가겠죠. 그 다음에 레지스턴스 값도 좀 조절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모양을 마음에 드는 모양을 만들어 가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파티클에서 벌스 사이즈와 데스 사이즈도 좀 조절을 해주시면 크기를 좀 조절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정도 느낌으로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만든 것처럼 이 정도 느낌. 지금 설정을 잘 못하시겠는 분들은 제가 이 설정해 놓은 값을 보시면서 수정을 해주세요. 저랑 똑같이 안 하셔도 되는데 원하는 형태가 좀 만들기 어렵다 싶으신 분들은 제가 지금 설정해 놓은 값으로 참고하셔서 하시면 됩니다. 컬러를 좀 밝게 해주세요. 밝게 해주시고, 그리고 지금 블렌드 모드를 아까처럼 클래식 다치 컬러로 좀 바꿔주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제 빛나는 느낌을 만들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이제 하나의 파티클로만 적용이 되면 좀 심심하죠. 좀 심심합니다. 좀 단조롭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완성된 걸 보시잖아요. 그러면 이게 파티클을 하나만 쓴 게 아니고요. 예, 두 개를 겹쳐서 사용을 했어요. 보시면 그래서 느낌이 좀 디테일이 있죠. 파티클에 이 파티클의 모양과 지금 하나만 줬을 때 파티클의 모양을 보시면 예, 차이가 있죠. 그래서 이 파티클을 추가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컨트롤 D 하셔가지고 하나를 더 복사해 주시고요. 자, 얘 이름은 파티클 2라고 또 해주겠습니다. 파티클 2. 자, 그런 다음에 이 파티클의 설정 값을 좀 바꿔줄게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만드신 요거보다는 조금 더 넓게 퍼지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조금 더 넓게 퍼지게. 자, 그럼 넓게 퍼지게 하려면 롱저비티도 조금 더 올려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벨로시티 값도 조금 더 주셔야 될 것 같고, 그렇죠? 네, 그래야지 좀 더 넓게 퍼지겠죠. 사이즈도 살짝 좀 더 크게 해주고, 자, 이렇게 되면 파티클이 좀 더 이제 복잡한 형태로 나타나면서 뭔가 더 디테일이 좀 더 살죠. 자, 이렇게 약간만 좀 사이즈를 크게 해주시면 되고요. 더 넓게 퍼져 나가게 이런 식으로 이 파티클의 옵션 값을 이제 조절해 주시면 되고, 여기다가 이펙트를 하나 더 추가를 할 겁니다. 어떤 이펙트를 추가를 할 거냐면 CC 벡터라고 쳐보세요. 자, 그럼 블러 앤 샤픈에 보시면 CC 벡터 블러라는 게 있습니다. CC 벡터 블러. 자, 얘를 적용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더블 클릭 하셔가지고 얘를 이제 적용을 해주시고요. 자, 여기 보시면은 어마운트 값이 있어요. 어마운트 CC 벡터 블러의 CC 벡터 블러의 어마운트 값.
이 어마운트 값을 좀 올려줄 겁니다. 그래서 어마운트 값을 이렇게 쭉 올려주시면요, 이 블러가 적용이 되면서 파티클의 형태가 좀 달라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좀 수정을 해줍니다. 그럼 질감이 좀 달라지죠. 파티클만 적용했을 때랑 이 입자의 어떤 질감의 느낌이 좀 묘하게 좀 달라지는 걸 여러분들 보실 수가 있습니다. 복사한 파티클에는 CC 벡터 블러라는 이펙트를 추가를 해서 좀 더 이 파티클의 디테일을 좀 올려주는 작업을 했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작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더 추가를 해줘야 되는데요. 뭐를 할 거냐면, 지금 여러분들 완성된 영상을 보시면, 자, 요 부분이 있죠. 여기. 앞에 이 머리 부분이죠. 머리 부분에 이렇게 빛나는 형태가 있습니다. 빛나는 형태. 자, 이거를 만들어 주려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빛나는 것은 이제 파티클로 만들어 줄 건 아니고요. 렌즈 플레이어를 이용을 해서 만들어 줄 거예요. 렌즈 플레이어. 자, 그래서 렌즈 플레이어 효과를 적용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솔리드 레이어를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솔리드 레이어 만들어 주시고, 여기다가는 플레이어라고 적어 줄게요. 플레이어. 자, 플레이어라고 적어 주시고요. 얘는 블랙으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블랙으로. 자, 블랙으로 플레이어라고 이제 만들어 주시고요. 자, 이렇게 이제 만들어 주셨으면, 자, 여기다가 이제 이펙트를 적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펙트 앤 프리셋에다가 렌즈 플레이어. 자, 렌즈라고 치시면 제너레이트에 보시면 렌즈 플레이어라고 있습니다. 렌즈 플레이어. 자, 얘를 더블 클릭해서 적용을 해 주시면요. 지금 이제 보시는 것 같이 마치 이제 카메라의 렌즈에 빛이 들어오는 그런 플레어 효과가 나타납니다. 자, 그래서 얘를 이용을 할 건데요. 일단은 타입을, 지금 여기 렌즈 플레어가 너무 크니까 이 렌즈 타입을요 105mm 프라임으로 바꿔주세요. 105mm 프라임. 그러면 이런 빛의 덩어리 형태로 좀 바뀝니다.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이 브라이트니스를 적절하게 좀 조절을 해주세요. 브라이트니스를 적절하게 조절을 해주십시오. 자, 그 다음에 얘를 이제 움직이도록 해줘야 되겠죠. 움직이는 애니메이션 해줘야 될 텐데, 그럼 아까 저희가 마스크 패스 만들어 놓은 게 있잖아요. 이 마스크 패스를 이용을 해서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마스크 패스를 컨트롤 C 해서 복사를 하셔야겠죠. 마스크 패스를 컨트롤 C 해서 복사를 하시고, 자, 지금 여기 렌즈 플레이어가 여기 있죠. 렌즈 플레이어에 렌즈 플레이어 센터 값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렌즈 플레이어 센터 값이 있는데, 여기다가 이제 붙여넣기를 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타임라인에서 플레이어의 속성 값을 여시고요. 그러면 렌즈 플레이어 센터. 자, 여기다 이제 붙여넣기를 해줘야겠죠. 그래서 렌즈 플레이어 센터에다가 컨트롤 V 하셔가지고 붙여넣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길이를 맞춰줘야겠죠. 속도를 맞춰줘야 되니까. 그쵸? 그래서 Alt키 누르고 당겨서 키프레임의 간격을 맞춰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이지값 적용을 했으니까 얘도 똑같이 이지값을 적용을 해야겠죠. 그리고 그래프의 모양을 비슷하게 맞춰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똑같이 움직이겠죠. 그러면 그래프를 여러분들이 이제 여시고 두 개를 좀 비교해서 그래프를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그래프 에디터 이렇게 여신 다음에 지금 요 파란 게 라인 파티클의 곡선이고요. 지금 핑크색이 플레이어의 곡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플레이어의 곡선을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요. 비슷하게 맞춰줘야죠.
그죠? 이런 곡선의 모양이 비슷하게 맞춰줘야지만 얘가 똑같이 일치해서 움직이겠죠. 자, 그죠? 지금 똑같이 움직이는데 지금 밑에 우리가 이 렌즈 플레이어를 만들기 위해서 솔리드 레이어를 블랙으로 했기 때문에 밑에가 지금 다 가려져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이거를 밑에 거랑 믹스를 해줘야 되니까 자, 블렌드 모드를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 add로 블렌드 모드를 add로 바꿨습니다. add. 자, 그렇죠? add로 바꾸니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앞에 요 불빛이 지금 나타나게 되죠. 근데 불빛이 좀 약하다 싶으시면 자, 얘를 좀 더 이렇게 강조를 해줄 수가 있겠죠. 그러면 여기다가 뭐를 하시냐면 글로우를 주면 됩니다. GLOW. 그래서 글로우라는 이펙트를 주시잖아요. 이 글로우는 이제 더 밝게 만들어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치 이제 빛나는 효과 같은 것들을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 글로우 인텐시티 값을 제가 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컬러를 조절을 하시려면 지금 그로우에서 컬러 AB가 있죠. 여기 AB에서 지금 B 컬러를 색깔을 약간 좀 파란색으로 바꿔줬어요. 그리고 그로우 컬러를 오리지널 컬러에서 얘를 AB 컬러로 이렇게 바꿔주시면 여기 색깔을 좀 수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머리 부분이 이렇게 계속 밝아 있는 게 아니고요. 약간 이렇게 그 깜빡이면서 움직이면 더 사실적으로 보이겠죠. 그래서 이 글로우 부분을 좀 애니메이션을 좀 주도록 하겠습니다. 렌즈 플레이어의 브라이트니스 값으로 좀 조절을 해볼게요. 그러면 렌즈 플레이어의 브라이트니스 값에다가 키프레임을 이제 적용을 할 텐데요. 얘를 익스프레션으로 조절을 해줄 겁니다. 그러면 이 렌즈 플레이어의 브라이트니스, 자, 지금 타임라인 상에서 보시면 이 키프레임을 생성을 하는데 익스프레션을 쓸 거기 때문에 Alt 키를 누른 상태에서 키프레임을 선택을 해주세요.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익스프레션을 쓸 수가 있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위글 익스프레션을 사용을 할 겁니다. 그러면 WIGGLE 위글이라고 쳐주시고 20번, 1초에 20번을 깜빡이도록 해줄게요. 그러면 20이라고 쳐주신 다음에 쉼표 눌러주시고 자, 변화하는 값은 일단 50 정도만 일단 먼저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20, 쉼표하고 50 이렇게 적용을 해줬어요. 자, 여기 보시면은 얘가 지금 깜빡깜빡 하면서 지금 날아가는 게 보이시죠? 그쵸?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줄 수 있는데, 나 이거 너무 세다. 지금 변화가 너무 세다. 라고 하시면, 여기 뒤에, 이 위글 값의 뒤에, 이제 이 수치를 여러분들 이제 조절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 20으로 한번 줄여볼게요. 20이 좀 더 적당한 것 같네요.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 빛의 앞머리 부분에 반짝이는 효과도 렌즈 플레이어를 이용을 해서 만들어 주실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지금 파티클 효과와 렌즈 플레이어 효과를 동일하게 움직이게 해주기 위해서 아까 만들었던 마스크 패스 그 경로를 이용을 한 겁니다. 동일한 경로를 움직일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얘가 이렇게 깜빡이는 효과는 자, 렌즈 플레이어의 이 플레이어 브라이트니스에다가 여러분들이 위글 익스프레션을 적용을 하셔가지고요. 이렇게 깜빡이는 이런 효과를 만들어 줬습니다.